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하락장에서도 선방했었던 또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 특징주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21년 만에 한화에 팔린다는 소식인데요.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통매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방산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화그룹, 대우조선의 잠수함 사업 등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투자자분들의 많은 관심 받고 있는데요. 오늘 한국전력은 아랍에미리트 해저 송전망 사업에 필요한 5조 원 규모의 재원 조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하락장에서도 2%대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앞둔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3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상장회사는 18곳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HMM, 클래시스, 한미반도체, 크래프톤 같은 업체들인데요. 크래프톤의 3분기 영업이익률 전망치는 35.9%입니다. 또 오늘 니켈 관련주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니켈이 비축량 감소로 물량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니켈 관련주 황금 ST, T플렉스가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중에서도 STX는 오늘 가격 제한선까지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 특징주 바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이 첨단 소재 일부 사업을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하자 하나솔루션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알짜 사업만 빼간다는 비판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6%대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알아봤습니다. 자, 이 5종목 중에서도 우리 두 전문가가 꼽은 탑픽 종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창환 본부장은 한화솔루션, 이창원 매니저는 한국전력을 선택해 주셨군요. 네, 그럼 이창원 매니저의 탑픽 종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을 꼽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전기요금을 인상을 해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탑픽으로 꼽아주신 다른 이유가 이슈가 좀 있을까요? 붙긴 붙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우선은 이제 한국전력은 한국전력을 하락의 요인 바로 이제 그 한국전력 제가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은 가장 그 최고가가 2016년 초입니다. 그때 이제 63,700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죠. 그건 저는 이제 탈원전 이슈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원가 상승에 따른 우려,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공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가격 인상을 원가가 올랐어도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적자에 그리고 배당도 주지 않는 배당 컷까지 겹치면서 기관 외국인들의 외면을 받고 지금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격 인상 얘기가 이제 나왔죠. 보통은 어떤 이런 예전에 이제 담배값도 그랬었지만은 이런 공공기관에서 가격을 올리는 시기는 보통 집권 초기에 많이 올립니다. 왜냐하면 집권 하반기에는 다음 선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집권 초기에 많이 올리는데 이번에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한국전력을 이제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적자를 바로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저는 흑자 전환까지도 장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흑자 전환이 되면 공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도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면 기관 외국인들도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붙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약간 방어주 성격의 종목인데요. 요즘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종목들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 오늘 탑픽으로 뽑아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양쪽에서 다 담아줬어요. 좀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좀 든든하게는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한화솔루션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하창환 본부장님이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시니까 말티님께서 한솔 주주로서 화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물적 분할 때문에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탑픽으로 꼽으셨다면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마음을 좀 진정시킬 수 있는 좀 좋은 부분이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물론 일단 물적 분할 얘기가 들으면 정말 화가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의 가치가 희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그 가치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띄어내는 건데 인적 분할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물적 분할은 이제 새롭게 다시 이제 주주가 돼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다만 일단 선제적으로 700억 원의 이제 주식을 순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자사주 취득을 하기로 했죠. 근데 그게 평단이 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보다 좀 높은 부분이고 물론 거기에 따른 부분을 제가 뭐 물적 분할을 했다고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해당 부분에 대한 주식 가치를 희석하는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일단 디펜스를 좀 쳐줬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주가의 하락은 뭐 일시적으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포커스는 태양광이죠. 태양광인데 지금 셀모듈 가격은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단에 뭐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가격대들은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어서 수익성 부분 스프레드 확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미국의 태양광 뭐 설비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25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평균 연으로 봤을 때 뭐 60기가와트 이상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미국 쪽에서의 태양광 시장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뭐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이런 뭐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높게 잡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 조정이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이 조금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러한 조금 단기적인 악재가 함께 있을 때 주식을 보다 더 모아갈 수 있는 기간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기대감들 그리고 태양광에 좀 포커스가 되는 사업 구조에 따른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들을 보신다면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필 골랐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네. 지금 하나솔의 물적 분할하는 게 막 경량 복합 소재하고 태양광 소재 쪽 네. 이런 소재 쪽을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쵸. 그럼 태양광의 저런 부분을 얼마나 계속해서 좀 혜택을 수익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이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셀모듈단을 많이 하던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뭐 폴리시콜린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하는데 사실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셀모듈이 결국에는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금 가장 알짜 부분이 건드려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을 하면서 아무런 액션이 없다. 그러면 사실 주가에 굉장히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주가를 방어를 하려는 노력들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추가적인 또 주주 환원 정책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으로 봤을 때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현재 평단보다도 좀 높은 오늘 눌려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대가 그렇게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너무 부정적으로는 안 봐도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리 말티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네. 잠수함 명가이잖아요. 대우조선해양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이창호 매니저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을 샀습니다. 정말 이 방산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아직 과정은 남았습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되죠. 완전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지금 뭐 하나그룹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보통은 이제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을 보면은 피인수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화 시킬 수는 없겠지만 보통은 피인수기업이 어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단기 급등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수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멀리 봤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단기간에 또 그 자금이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그 단기로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또 그런 영향이 좀 나왔고요. 대우조선해양 오늘 시장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지금 이제 13% 넘게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매각설이 나온 건데요. 이제 민간 기업으로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익 창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오늘 이제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각 이슈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LNG선 지금 그 최근에
이번에도 두 척을 거의 6천억 원에 수주하면서 네. 지금 이제 수주 기대감이 조선주들 다른 대형주와 다르게 흐름이 계속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LNG 수요에 대한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에서 저는 추가 상승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고 봐서 또 예스 의견 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종목 보시는 분들은 네. 이제 뭐 이 매각 과정에서 네. 일단은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지정이 된 것이지 네. 또 다른 기업이 또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부분도 보여봐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 근데 뭐 관련해서는 예. 저는 이제 하나가 이렇게 의사를 내비쳤다라는 네. 거는 뭐 거의 뭐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네. 아니다 하더라도 음. 중소기업이 인수하거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다른 회사가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기업이 또 다시 매각 협상을 하더라도 하나그룹급의 네. 또 기업이 인수 의사를 펼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뭐 하나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거는 호재로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반면에 본부장님께서는 노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네. 단기적으로 좀 차익이 나왔다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시간에서 일단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래일에도 사실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만약에 추가적인 이제 협상 대상이 나오면 오히려 그건 주가에 더 상승 탄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또 인수되느냐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이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확정식으로 기대감을 받았고 벌써 저점에서는 이 이슈로 꽤 올랐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네. 때 좀 추격은 좀 어렵고 차익을 일단 한번 했다가 뭐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수주에 대한 흐름들이 2018년부터 쌓여 있고 그게 이제 조선업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것은 맞는데 해당 이슈로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하. 일단은 한번 노를 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슈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좀 시간에 걸려서 7% 정도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눌리는 걸 또 기다릴 필요도 있겠다. 그 차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매수 접근은 좀 예.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이죠? 네, 크래프톤입니다. 자,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어요. 크래프톤 일단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네. 매니저님이 또 게임주 전문가시잖아요. 네,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은 네.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은 오늘 그 게임주들이 크래프톤은 그렇게 그렇다고 뭐 상승폭이 이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1.7%, 그러니까 시장이 급락하는 와중에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오늘 NC소프트와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조금 실적 잘 나오는 게임주가 과거에는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방어주 역할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NC소프트도 장중에는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시장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하락 전환 마감을 했는데요. 약보합으로. 그런데 이제 그럼 오늘 게임주가 왜 갔냐? 이게 이제 크래프톤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신작 모멘텀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그 약간 호러 액션 게임인데 이게 뭐 그 약간 매니악적인 게임이라 이게 뭐 데이트를 칠 거라는 건 조금 퀘스천 마크가 달릴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보면은 그 게임주 중에서도 약간 P2E의 모멘텀이 있었던 뭐 컴투스나 컴투스 홀딩스나 위메이드 이런 종목들은 빠지고 네. 실적이 확실히 나오는 게임주만 올랐다는 거는 약간 방어주 성격이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또 이제 11월 17일 날 이제 부산에서 바로 지스타 네. 게임 박람회가 또 열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거의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건데 이런 기대감도 좀 반영이 돼서 오늘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워낙 빠져있는 데다가 네. 지금 좋게 본다. 혹시 NC소프트도 말씀을 드리면 같은 맥락으로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뭐 NC소프트 예. 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시장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게임주의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그 게임주는 게임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프로젝트 TL이라는 대작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NC소프트 2대 주주가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가 또 들어와 있는데 그런 기대감도 저 한몫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금요일에 사우디 왕자가 네. 또 방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게임주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STX인데요. 두 분의 의견은 두 분 다 예스시네요. 상한가를 간대 말이죠. 네. 예. 자, 그렇다면 하창원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STX 오늘 상한가 갔는데 예스. 네, 상한가를 갔지만 추가적으로 사실 이제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 이쪽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한 부족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사실 이쪽이 가격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에서의 이런 강세 흐름이 나온 것도 결국엔 얼마나 리튬이나 이런 니켈 쪽을 잘 확보하느냐가 앞으로 이런 배터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이제 부족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광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관련된 부분을 이제 다시 재활용해서 가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폐배터리 쪽은 이미 한번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니켈의 광산을 또 가지고 있는 쪽으로 또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하루 만에 바로 뭐 공급난이 해소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굉장히 좀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이제 4,000%가 넘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 다음 거래로도 시장 자체가 좀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수급의 쏠림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면 이럴 때는 또 강력한 상승 흐름들이 연달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는 좀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밸브를 또 개발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 두 가지 호재가 함께 좀 터져 나온 부분들이 좀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첫 번째 상한가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가도 좀 많이 빠지는 상황에서 좀 호재를 만났군요.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